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춤으로의 여행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전통장르 하나에서 파생된 전통 춤과는 조금 구별될 수 있는 창작 춤의 세계,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창작 춤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과거시대 전통과 또 현대가 아우를 수 있는 것일 테고요. 세대와 세대 간의 그 맥락, 뭐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작춤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통무용, 익숙한 것보다도 더 낯설 수도 있고요. 또 시각만 조금 달리한다면 현대와 호흡을 같이 해서 오히려 편안한 그런 시선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의 김삼진 교수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김삼진 교수 오늘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전통춤의 맥락이 어떠했고 또 거기에 따른 큰 인물들, 큰 춤꾼들 얘기도 해봤고요.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는지 등등인데 우리에게는 그 한국무용이라고 부르는 이 전통춤의 세계에서는 너무 정형화된 몇 가지 틀만 자꾸 떠올리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이다. 네. 다양한 현대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도모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창작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격려받고 고무받고 박수받고 이러기보다는 조금은 좀 고가운 시선을 받을 확률이 더 많은 게 우리 예술계거든요. 네. 전통무용을 잘하는, 재현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지 왜 이렇게 엉뚱한 짓 하냐 이런 시선을 받았음직도 해서 말이죠. 이 창작 춤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시게 된 어떤 내적 이유는 어떤 걸까요? 한국 춤은 처음부터 창작이었어요. 예를 들면 일상이 매일 변해가잖아요. 시대를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춤이 정형화된 게 한국 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창작이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제가 좀 다른 예로 제가 몇 년 전에 공연을 했던 사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품은 비발디의 사계예요. 근데 그게 틀림없이 사계라고 하는 서양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한국 춤으로 봐요. 그 얘기는 우리 춤의 우리 춤 전통춤의 기본이 살풀이와 승무만이 아니고 더 원론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시킬 때도 살풀이나 승무 이런 건 다 레파토리에 국한된 거지 한국 춤을 가리키는 기본 동작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하나의 레파토리로 배워지는 것들이지. 네. 그러니까 한국무용이 창작무용이다. 한국무용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창작무용이다가 아니라 그 예전부터 기본을 배우고 레파토리 자체도 그때는 창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창작이 되어 와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김 선생님 말씀에서 지금 두 가지를 나름대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한국무용이라고 해서 고정화된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작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그 일환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전통무용 하다가 창작무용으로 방향 전환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래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이제 국악계에 퓨전이라고 하는 큰 이제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정 정도 관객을 얻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의 창작무용은 그런
소위 퓨전 움직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가 되나요? 아니요, 굉장히 저는 아주 같은 맥락에 밀접한 걸 제가 느끼기도 했고 또 작업도 했었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한 선생님 예. 그분들하고요, 김덕수 사문우리 분들하고 같이 협연하는 그 즉흥 애드립으로 만나는 그 즉흥에 저도 애드립으로 들어와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퓨전을 제대로 하신 거네요. 그분들하고 작업을 네, 했으면. 아주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마다 했었어요. 예. 네, 재밌는 건요. 예. 지금 막 추워지는 힙합 댄스 친구들, 젊은 친구들, 사물놀이 음악에도 쳐요. 예. 예. 하고 계신 방향성이 좀 선명하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르게는 우리 무용계가 가야 될 방향의 한 축을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어 단어입니다만 에포크 메이킹이라고 그래서 네. 분수령을 이루는 시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1910년도 전후를 네. 아마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사적 맥락에서 그 시기를 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일 먼저 그 시작된 건 한상준 선생님. 그 완전히 전통에서 그래도 창작으로 뭐 혁신을 얘기할 땐 그분부터인데 그분이 활동하셨을 시기가 아마 그 조금 지금 한 1920년대쯤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지나서 큰 분수령으로는 이제 김백본 선생님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의 선생님, 이제 문일지 선생님부터 네. 배정혜 선생님, 무슨 뭐 김진걸 선생님, 뭐 이렇게 많으세요. 거기까지가 한 중간 르네상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대기적으로는 어느 시기를 말할까요? 한 1960년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70년대. 걸쳐진. 네. 80년대 초반까지도 갈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 사이에 어떤 신규원을 처음 마련을 했고 네. 그 후배뻘들에 의해서 60, 70년대 아주 개화기를 이뤘고 네. 80년대 초반까지. 예. 대중문화 현상이 문화 네. 전체를 압도해버리는 상황에 직면해서 네. 전통적으로 예술 장르에 속했던 모든 장르들이 위축되어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책무들이 크죠. 하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제 주위의 동네 아줌마들의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제일 많은 공부 선생님이 텔레비전인데요. 거기에서 보고 자기 스스로들이 저절로 배워지는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가니까 그나마 아주 생존을 간신히 했던 프로조차도 거의 없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심각하죠. 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아주 심각한 방향까지 네. 흘러왔습니다만 네. 그 부분을 함께 고민 속에 담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보죠. 일단 김삼주 선생님의 작업 과정 중에 네. 타장르하고의 결합관계, 네. 예컨대 소설가 오정희 선생이나 윤우명 네. 선생 같은 네. 분들의 작품 소설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켰어요.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저녁의 게임이라고 아주 네. 우울하고도 아주 이상합니다. 그 작품 읽으면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도대체 저녁의 게임이라든지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 시계를 보는 나이, 이런 소설이 어떻게 이게 춤하고 결합될까 좀 의아합니다. 우리는 보통 창작을 할 때 왜 문단에서 행과 행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를 생각해요. 그 사이에 움직임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읽고 그 읽으면서 바로 그 다음 행과 행 사이에 움직임이 이렇게 진열이 되거든요. 표현을 진열한다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진열을 한다든지 그런 공상을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리를 찾는데 그게 오정희 선생님의 저녁의 게임이었거든요.
아버지랑 화투를 치면서 모습은 화투나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잖아요. 딸은. 그래. 그 화투가 살아나서 화투의 환영들이 군무를 추는 거를 상상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거리는 춤만 보고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쩌면 그 오정희 씨의 작품을 한 번쯤 저녁의 게임을 읽어보신 분은 좀 재밌으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니 근데 아주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르를 넘나들면서 그 감흥을 다른 장르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죠. 네. 소설의 감흥을 네. 몸동작으로 번역해내고. 네. 인문 사상을 응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상형문자.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회화문자에서 발전하여 단어문자로 된 것으로 원형과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문자. 춤은 상형문자다. 눈앞에 보이는 온갖 자연의 형태를 춤에 담았다. 형태는 상상을 낳고 상상은 상징을 낳는다. 상징은 춤 사이가 되고 춤 사이는 공감을 낳는다. 상형문자는 움직이지 않는 형태, 움직이는 형태 모두 담았다. 보지 않으면서, 상상하지 않으면서 상형문자는 탄생할 수 없는 일. 문자는 보고 상상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관찰과 상상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힘이다. 도전길에 나서기보다는 지그시 바라보는 일. 모든 예술은 여기서 시작한다. 오늘의 인문어집 상형문자. 인간의 상상의 원점을 생각하게 하는 문자. 상상력의 힘에 주목하게 하는 문자. 자, 다음엔 이제 터미널. 네. 예,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춤입니까? 터미널 제가 그 공연하기 한 달 전쯤인가 톰 행크스의 터미널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그것뿐 딴 거 아니거든요. 아,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됐군요. 왜냐하면 작품을 하나 창작하기 위해서는 한 1년 넘게 걸려요. 근데 그 터미널의 의미도 달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모방이죠. 그거조차도.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 의사들의 그 전문 용어더라고요. 터미널이라는 게. 네. 마지막. 네. 터미네이션. 네. 터미널. 네. 마지막. 머무는 상태. 예, 예. 근데 그때 엄마 무슨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본인은 잊고 있었던 아주 어렸을 때 기억조차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터미널 때는 시간을 초월해서 많은 것들이 막 그려지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하고 그 속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마다 누구나 다 지옥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아마 내가 아는 지옥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지옥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이런 시간을 견뎌내면서 만드는 거를 보는 사람이 어떤 나보다 더 힘든 지옥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위로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영원을 위한 카덴자 이런 네.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배경에 나오는 음악은 어떤 것이죠? 저 음악은 제가 알기로 아주 젊은 국악, 아주
끼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느 날 밤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즉흥으로 막 연주를 한 거예요. 카덴자니까. 네. 그래서 그 음악을 아직 판으로 나오지도 않은 건데 그거를 녹음을 해놓은 걸 제가 들어보고 나 이 곡에 춤 좀 추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판으로 나올 거예요, 곧. 네. 네. 이 작품에서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 때 저의 몸은 다 열려 있거든요, 사실. 어떤 때는 가야금의 어떤 한 현만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장구의 그 가죽 소리만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손끝에 와닿는 공기만도 느낄 때가 있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의 호흡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오는 그 바깥의 저항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매번 출 때마다 제가 저 뭐를 췄는지 기억을 못해요.
보는 사람이 자신이 능동적으로 느끼고 재해석하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네. 생각은 드는데 오늘 또 네. 적극 그걸 강조하시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행위자는 퍼포머는 뭔가 의도를 담고 있다는 말이죠. 네. 네. 물론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좀 그 핵심을 짚어본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쳐서 배우면서부터 한국 무용 전통 꼼짝 말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춤을 춰왔고 거기에만 비슷하려고만 애쓰다 보니까 답답증이 걸린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또 내가 전통 춤이 아닌 우리 춤이 아닌 다른 표현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를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 양갈래 사이에서 저는 무지한 혼란과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답답한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배웠던 한국 무용적인 테크닉, 어떤 기술 이런 거를 내가 나도 모르게 팔이 나갔을 때 항상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죽도록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고 한번 쳐보자. 네. 모두 얘기 속에서 잠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고심하는 문제가 역시 대중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고 또 그 관심 속에 있어야만 이 장르가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중성을 얻는 활로를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한국 춤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즉흥춤, 허튼춤 이런 부분도 어쩌면 지금 내가 내가 추고 좀 많이 춰줘서 그거는 보기에 쉬운 춤이니까 좀 사람들을 좀 가깝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브릿지 같은 춤들을 많이 만들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 같은 춤도 제가 너무나 어려운 작품을 너무나 그 골똘히 생각해서 줄거리를 구축해서 만드는 창작 작품도 있겠으나 조금 보는 사람들이 이미 반야심경은 선 지식들이 많고 그렇죠. 이미 나름대로 튼튼하게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춤도 그런 춤에 그러니까 소품 많은 같은 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네. 춤에다가 실어서 같이 그렇죠.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네. 반야심경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적여놓은 계공도 일체구액 살이자 색뿌리고 문물이 색적색은 공정색 수상액색 무여시 살이자 제목강상불생 불멸불구 부정부주 불감시고 공정무생무 수상행식무 아니미솔hin의무 색성향미 촉법무한계 해제부의 식계무무명 영무무명제 내지문호사 영문호사제 무거진멸도 무지 영무도 임무소득고 우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의세 묵화에 무유공원리 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대불에 한야바라밀다고 등간욕따라 삼막삼보리 보지마냐바라밀다고 일체구 진실부로 구설반야바람을 따주 축설주알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네, 반야신경에 맞춘 김삼진 교수의 허튼 춤. 지금 하시는 그런 우리 현대 삶의 호흡과 밀착된 그런 작품 생산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국 영토에서만, 한국 사람에게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어떤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풀브라이트 터로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ADF라고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에서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굉장히 커다란 춤의 축제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현대무용가들의 모임이에요, 거의 다가. 근데 저더러 뉴 모던이래요. 뉴 모던. 네. 이상하겠죠.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새롭겠죠.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아, 우리 춤은 말 그대로 자연인 거구나. 너무 심하게 포장을 하면 그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춤은 정형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눈으로 요거가 한국무용이야, 딱 그것만 한국무용이야, 더 움직이면 안 돼 하고 혹시 이렇게 묶어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 않니? 이제 그만 쉬렴. 온종일 연습실에서 발을 동동거리는 네 모습을 보니 좀 안타깝긴 하다. 전 즐거운걸요. 제 몸이 제대로 체득되어야 새로움을 받아들이죠.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하니 잠시 앉아볼까요? 저기 선생님, 근데 대체 언제까지 춤을 추어야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마침표? 아하, 완성을 말하는 거지? 글쎄, 내가 춤은 일상이라고 말했던가? 춤이 일상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달라져. 한번 그림을 그려봐. 어떤 사물을 한 군데 놓고 한 달 동안 관찰해보렴. 매일, 매 시각, 매분, 매초 모두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 또 나의 감정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느낌이 다르단다. 아, 근데 스모크란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담배가게 아저씨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다 달라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달라서 살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 그거야. 그 길을 지나는 한 여성이 있어도 매일매일 그 여성은 다른 모습이란다. 옷이 달라서가 아니야. 그 여자를 비추고 있는 햇빛, 그 여자의 감정, 그런 것들이겠지. TV를 보면서 백댄서의 춤을 가만히 본 적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연습 좀 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배경이 되어서 재미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감정이 느껴져요. 기계 같다고나 할까? 전 형식에 치우친 춤은 추고 싶지 않아요. 또 대중을 납득시키는 것보다 절 납득시키고 무대에 오르고 싶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춤꾼은 자신을 먼저 납득시켜야 해. 왜 이런 이야기? 왜 이런 몸짓? 왜 이런 음악? 어떻게 보면 춤꾼은 철학자란다.
모든 걸 사색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춤꾼은 춤꾼이 아니야. 마치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에 불과하지. 난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니들은 나와 다른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니들의 일상을 담아봐. 우리의 일상,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눈부신 햇빛도 나와는 다른 느낌일걸? 흰 거품이 이는 파도도 너희에게는 다르게 다가올걸? 죽음도 그럴 거야. 네, 좀 알 것 같아요. 자유를 담으라는 거죠. 삶을 제대로 응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춤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춤은 달라야 해. 우리 한국 춤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의 허튼 춤은 달라야 해. 허튼 춤이 왜 허튼 춤이니? 예술가는 허튼 짓 많이 해야 된다. 그냥 정석대로 생각하고 정석대로 산다면 네 춤사위도 비껴가기 어려울걸? 허튼 생각, 허튼 짓, 그리고 허튼 춤. 선생님, 허튼이란 단어가 괜히 좋아지는데요. 자유가 느껴져요. 새로움이 있어요. 그럼 춤 좀 춰도 될까요? 선생님, 춤추고 싶어요. 춤추자. 넌 너의 춤을, 난 나의 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춤을 춰볼까? 네, 20대 춤꾼들이 나 이거 정말 하고 싶다. 나 이거 너무 즐겁다. 이래야 이제 이게 확산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는 연출도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삼진 선생님도 니들을 표현해라, 너를 표현해라, 너의 일상을 표현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일상의 표현이 네. 우리 전통에서 나왔던 그 수평으로서 몸이 움직여지는 그 전통 동작 이런 것으로 네. 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뭐 어떤 것이든 고집을 부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공식을 갖고 너무 과보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의 이 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시청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느끼고 계신 안타까움도 같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진 교수의 몫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 여기에 네. 대해서도 또 우리 문화예술의 격조 등등을 다 포괄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셨고요. 과제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문화결전 2차례에 걸쳐서 우리 춤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가졌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춤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시간이었다기보다는 춤 자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춤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넓은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꽤 깊은 생각의 기회를 갖지 않았나 싶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삼진 교수가 추구하는 그런 창작 춤, 창작 우리 춤이겠죠. 이것이 전도를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춤이 주는 역할 많습니다. 특히나 치유의 기능을 많이 말하는데요. 글쎄요, 감상자로서의 춤이 있을 테고 또 그 춤 속에 또 직접 합류해보는 체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우리 허튼 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이자 기회로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언제 틈나면 허튼 춤들을 한번 같이 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